안녕하세요. 오늘은 몬트리올 캐나다에 와서 일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오전에는 주 3회 정도 현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한인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카페 알바를 한 지는 3개월 정도 됐고요. 오후에 이제 한인식당에서 일한 지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선 일을 구하시러 가기 전에 필요하신 게 워크퍼밋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퍼밋으로 만든 신 넘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력서를 준비하실 때 일단 한인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에서 썼던 이력서를 쓰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몬트리올 현지는 이제 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어 이력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어 이력서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하셨나요? 저는 학원을 3개월을 다녔잖아요. 학원을 3개월을 다니면서 뽕을 뽑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력서를 작성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체크를 받았어요. 체크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하셨던 말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작성한 이력서를 보시면 저는 일한 경험이나 아니면은 뭐 장점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저는 불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불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 불어를 배우고 있다라는 걸 적었고, 만약에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 영어를 배우고 있다라는 거를 적으시면 더 좋겠죠? 한인식당은 일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는 한인식당 일을 인터넷에서 구했거든요. 각 지역마다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몬트리올이니까 몬트리올에서 최대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한카거든요. 그래서 한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사장님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고 이력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고 일을 구하게 된 거죠. 현지 알바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카페에서 일을 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카페에서 일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카페 위주로 지원을 했어요. 저는 온라인 지원도 했고 방문 지원도 했거든요. 온라인 지원은 키지지랑 크레이글리스트에서 주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방문 지원은 제가 이 집 근처에 있는 카페는 다 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일을 한 달 정도 한 달 안으로 구한다고 잡고 나서 이제 하루에 10군데 이상 돌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10군데보다 더 도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렇게 잡았는데 제가 한 달을 잡았잖아요. 근데 5일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5일 만에 구해져서 저는 정말 되게 빨리 구해졌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일을 구하는 시기가 성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성수기인데도 5일 만에 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에 일을 구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수월하게 일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인식당에서 일할 때 장단점이 있나요? 일단은 제일 큰 장점이 일단 구하기가 쉬운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이트에서 그냥 지원 공고만 보고 지원해서 일을 구한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구하기 쉬운 게 제일 큰 장점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에 따라 달린 건데, 일단 사장님이 여기 정착하시면서 많은 노하우와 팁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장점일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제가 한인식당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소에도 한국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현지 뭐 카페 알바, 다른 일보다는 주방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니까 힘이 좀 많이 들죠. 힘든 게 단점이고,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조금 좁기 때문에 뭐 잘못하셨거나 뭐
안 좋게 끝나셨어요. 만약에 안 좋게 되면 소문이 금방금방 나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현지 알바의 장점과 단점도 있나요? 현지 알바는 정말 제일 큰 장점이 정말 진짜 언어입니다. 언어가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제가 현지 알바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가 제일 컸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하는 데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중국인들이랑 저랑 대화를 할 때 뭐 중국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서로 안 되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겠죠. 제가 저 답답하면은 이제 뭐 번역기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번역기 돌리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게 또 머릿속에 많이 남거든요. 그런 게 일단 언어가 일단 늘고 영어가 또 그런 식으로 늘고 여기 손님들이 영어도 쓰지만 불어가 한 70% 80% 손님이 많아요. 불어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손님들 오면은 제가 또 어떻게 불어를 또 써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또 불어가 또 자연스럽게 늘겠죠. 만약에 또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또 이제 매니저나 뭐 같이 일했던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친절하게. 그런 걸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언어 공부가. 일하면서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제 스케줄, 제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얘기하기가 편해요. 아무래도 한국 식당이나 뭐 한인 식당에서 일할 때는 제가 이날 뭐 휴가가 필요한데 이날 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자유로워서.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날까지 이렇게 일 못할 것 같다, 이 시간대 휴가를 원한다, 뭐 이 시간대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얘기해주는 것도 되게 쿨하게 알겠다 그러면 뭐 이유도 잘 물어보지도 않고 알겠다 쿨하게 얘기해주거든요. 그럼 그런 게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일단 스케줄을 너무 늦게 알려줘요. 저는 스케줄을 일주일 단위로 나오거든요. 제가 일하는 카페는. 그러면은 보통 이틀 전? 3일 전에 알고,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루 전에 나오지 말라,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성수기가 되면 그 스케줄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거의 뭐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르진 못하니까 스케줄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은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일했는데 너 손님이 이제 없으니까 너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단점입니다. 현지 알바를 구하실 때 불어 실력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진짜 2살짜리 얘보다 못했거든요.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예, 아니요, 뭐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 그러니까 제가 잘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상 질문이랑 예상 답변 같은 거를 다 적어가지고 준비해서 외워서 이력서를 돌릴 때 그렇게 해서 외워서 다녔어요. 언제 또 면접을 볼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아무튼 면접을 또 볼 때 실제로 그 준비했던 면접 질문을 받았고요. 제가 준비했던 답변을 또 써먹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그래서 또 이때 중요하다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미소, 웃는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일을 할 때 나를 왜 뽑았냐, 내가 왜 뽑힌 거냐 라고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너가 웃는 모습이 좋았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보여서 좋았다. 그러면서 언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언어는 뭐 하면서 늘 수 있는 거니까,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너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너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어에 자신이 없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 웃는 얼굴로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일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알바 구할 때 그럼 언어도 잘 안 되고 했을 텐데 그럼 안 떨렸어요?
진짜 엄청 떨렸죠. 저는 당연히 처음 들어갈 때만 떨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처음 구하는 거니까. 근데 들어가는 곳곳마다 떨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진짜 너무 엄청 떨렸어요. 진짜 처음부터 계속. 그러면 사람들 거기 이력서 받아주는 사람들은 친절해요? 거의 대부분 친절해요. 진짜 거의 대부분 친절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바로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서 이력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을 구할 때 남자랑 여자 중 누가 더 일을 구하기 쉬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뭐 현지에서 많이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카페에서는 남자 여자 뭐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자를 좀 더 뽑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현지 뭐 일을 하게 돼 현지가 아니라 한국 식당 한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아무래도 보통 한인 식당에서 일하시려면 언어가 안 되니까 한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언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남자를 많이 선호하죠. 힘을 쓰시고 뭐 힘쓰는 일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인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힘쓰는 일이 많으니까 남자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일을 구하러 다니시면서 인종차별이나 언어차별 같은 거 느끼신 적 있나요? 저는 일을 구하러 다닐 때 그 인종차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인종차별이라고 느낀 적이 딱 단 한 번 있었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 가서 제가 이 이력서를 들고 들어가자마자 저를 보더니 인상을 이렇게 찡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일 구하러 온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보자마자 그냥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자신감 있게 물어봤죠. 혹시 뭐 사람 구하냐 하면서 이력서를 줬는데 그냥 대충 보지도 않고 지금 사장님 바쁘시다 그러는데 뒤에 사장님 바로 있는 거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님 바쁘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이거 놔두고 갈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말했더니 또 안 된다 그냥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인종차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어차별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 퀘벡주는 불어가 1이거든요. 1순위. 그리고 이 언어가 영어고. 그러니까 여기 그 나이가 좀 어린 뭐 한 20, 30대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차별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50대 윗분들 그런 분들은 불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일할 때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가 여기서 산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어를 정말 잘하거든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하는 거지만 그 현지인들이 봤을 때는 뭐 그냥 불어 발음이나 뭐 이런 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어떤 손님이 와서 받았는데 그 손님이 불어를 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하는 친구도 불어로 얘기를 하다가 영어가 좀 나왔어요. 영어랑 같이 섞어서 영어를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손님이 화를 갑자기 팍 내면서 너 지금 영어 썼냐고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정말 황당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뭐 이렇게 불어에 대한 프라이드 있는 분들은 좀 언어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길 물어볼 때 뭐 영어로 물어보면은 뭐 못 알아듣는 척을 한다든지 거의 다 대부분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듣는 척을 하거나 알아들어도 이제 뭐 영어 아는데 불어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불어로 막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맞아요. 저도 학교에서 손님을 봤는데, 클라이언트 봤는데, 뭐 예약이나 그런 거 확인하거나 이렇게 확인을 할 때, 저는 영어 학교를 다니니까 영어를 많이 써요. 근데 영어로 그래서 제가 응대를 하면 손님은 영어를 알아들으면서도 불어로 대답을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종차별보다는 언어차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는 이력서를 두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고 오면은 그쪽 뭐 카페나 뭐 알바하는 데에서 마음에 들면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은 이제 그거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뭐 거기서
면접 일정이나 면접 시간, 뭐 날짜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은 알아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그냥 제대로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쉽고 천천히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전화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단기적인 목표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를 해보는 게 단기적인 목표예요. 왜냐면 여기는 정말 팁을 많이 주거든요. 여기는 다른 지역은 팁이 10% 정도 줘요. 근데 여기는 몬트리올은 팁을 15%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웨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서 언어를 배우고 카페 이제 그만두고 빨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저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일을 빨리 구해서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 와서 일 구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단기적인 목표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